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30포인트 넘게 밀리면서 187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낙폭은 큰 편이죠. 1.2% 내리면서 코스피가 1883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내리면서 524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이 선물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관도 역시 매도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외롭게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의 하락을 막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좀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890선마저 내주면서 상당히 불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3일 연속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연중 고점 이후 흑산병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21선을 수복 하향한 상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새벽 마감한 미 증시와 유럽 증시는 낙폭 상승한 마감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었지만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차익 매도 증가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금융과 전기전자, 화학, 철강, 금속 업종 등을 순매도하는 반면 전반적으로 매도 업종이 많은 편에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따라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10월 7일 3분기 실적 가이던스보다 소폭 증가한 4조 8,700억 원이 발표되었지만 이 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좋았지만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큰 폭의 실적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서 당분간 주가 역시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2010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고 하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이제 2010년도 11월과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장 그만큼 또 중요할 텐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짧게는 전반부는 이제 그동안의 9, 10월 달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의 기대감이라든지 글로벌 달러 약세 전개 이러한 유동성 선호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책이 발표되면서 소강 국면, 탄력 둔화 국면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 13일날 FOMC 이후에 그 정책의 규모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실적이 반영된 선반영과 그리고 규모에 대한 실망감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연말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그 10월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반전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11월 달을 코스피의 숨고르기 흐름에서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11월에 코스피 숨고르기 가능성 측면에서 금융과 산업재, 자동차 등에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은행, 조선, 기계, 건설, 자동차 등에 관심이 지속 필요하겠습니다. 네, 은행이라든지 기계, 건설, 자동차 오늘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낙폭이 깊게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낙폭이 깊게 나오는 몇몇 업종과 그 중에서도 종목을 추려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 정도에 한번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일단은 오늘도 약간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일단 휴일을 앞두고 있는 측면하고 다음 주 FOMC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현금을 약간 가져가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소극적인 대응 정도가 유효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소극적으로 현금을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금 비중 어느 정도면 좋을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긴 하는데요. 일단 주말 앞두고 외국인들 역시 약간 차익 실현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3일 FOMC에서 양적 완화 정책 발표를 앞둠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대응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이 유효한 것 같고요. 낙폭을 이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 전개에 따른 저점을 매수할 고려할 대상 업종은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은행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관련해서 산업재 그리고 자동차 등의 좀 저점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호전주로는 넥센타이어, S&T 대우, LS산전, STX 조선해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업종 쪽으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을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몇몇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신주고 투자전략부의 최지식 팀장과 함께 구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상당히 부진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10월이 급등락을 해서 시장이 크게 움직인 것 같지만 오늘 종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로 놓고 보면은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1900 돌파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시장의 오름폭을 다 까먹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수 등락은 9월에 상승폭이 한 7%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반영되는 재료가 불안감을 주는 재료들이 좀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확정 둔화를 나타냈었는데요. 둔화 그 자체보다도 그 둔화폭이 지난달보다 더 커졌다는 거죠. 7월까지는 이제 둔화폭이 감소되는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반전까지는 기대 안 해도 반전 가능성을 기대했었는데 좀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에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심리 자체가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와야 될 텐데 우리 시장 내부에서 찾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이 예상했던 그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월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계속 부진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미국 모두 다 봤을 때 10월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경기 선행지수가 그나마 반전 가능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나 물가 지수 모두 다 부정적이었고요. 주택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보였지만 절대 수치 자체가 아직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결국 안 좋기 때문에 11월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이 10월 상승률은 한국보다 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다우가 한 3%, 나스닥이 거의 한 6%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경제지표 부진의 악영향은 막았고요. 기업 실적의 개선의 힘이 좀 시장 상승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형 금융주가 주택 차압 관련해서 좀 악재성 재료를 노출시켰지만 실적은 개선이 됐고요. 애플이나 IBM 같은 IT도 좋았고 캐터필러나 UPS 또 철도나 항공업종 등의 산업재 쪽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죠. 하지만 이렇게 좋았었던 기업 실적이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것이 좀 이번 분기 실적 때 좀 나타났었던 단점이고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텔이나 애플 효과는 극히 좀 제한적인 종목 쪽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미국 시장 기업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전을 보였고요. 한국 시장에 예전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미국 시장이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한국 기업 실적 발표 내용이 주요 기업들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요.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들이 대부분인데 주가는 강력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타났었던 실적 시즌에 나타났었던 강세 현상이 9월, 10월 시장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하면서 조정세로 들어가거나 강세 현상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조정을 무조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뭐한 게 바로 11월 초죠. 이 다음 주에 당장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양적 완화책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양적 완화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뭐 의미 있는 반전이 있을지 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경계 심리가 이번 주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주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다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뭐 우리 경기 선행 지수가 효과도 어느 정도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 말씀하신 그런 경계 심리가 계속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금주 초반만 하더라도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죠. 10월을 돌아본다면은요. 10월 초에 일본의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고 또 중국은 거꾸로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중순에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급등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G20 회담에서 지난주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듯한 모습이 향후 이제는 G20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결론 도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 엔화 강세가 또 일본 시장에 악재로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잠시 한숨 돌렸던 환율 문제가 다시 악재로 부각되는 모습이죠.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나타나는 우려감이 기우는 아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0월 중반 넘어서면서 FRB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규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제는 좀 넘어서서 그 효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까지도 점차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 주는 영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오늘까지 연 3일째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수급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만 평가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세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불안하게 매도를 했다가 매수로 전환되거나 이렇게 좀 불안한 움직임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뭐 그 규모로 따지면 1조 원 넘게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데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외국인 쪽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틀려지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11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유동성 공급이 된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불안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10월 한 달 동안의 수급 측면을 이렇게 살펴봐도 이미 그러한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4조 원을 순매수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불안감이 커진 다음부터는 최근 3일 놓고 봤을 때 매수 규모가 한 1,000억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오늘은 오히려 2,000억 넘어서 거의 3,000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선물 쪽에서는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1조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거의 9천 계약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 매도세 한번 살펴보면 오늘 뭐 거의 한 만 계약을 채운다고 놓고 보면은 10월 한 달 동안만 32,000 계약 순매도를 했고요.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유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25,000 계약 누적 매도 포지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이 하방 쪽으로 많이 해징 포지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강력한 매수세가 또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단기적인 좀 우려감이 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10월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뚜렷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외국인 빼면 사실 시장을 끌고 나갈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조정세로 들어가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수 차익 잔고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프로그램 매물도 우리 시장에 큰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거의 오늘만 하더라도 3,000억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원인은 베이시스에서 놓고 봐야겠죠. 지금 백오데이션 상태입니다. 결국 외국인 매도세가 단순히 해징을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베이시스를 악화시켜버리면요. 결국 코스피 200보다 선물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베이시스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도한 것을 다시 환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건 단지 심리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하고 연계한다면 거의 실질적으로 베이시스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 쪽으로 살짝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한다고 한다면은 당장은 좀 불안하게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다시 주식을 순매수한다. 그럴 경우 한 11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 가담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1900포인트 이상에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재매수 관점의 시각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또 한 번 지수대를 접근을 한다면은 오늘 저점 1875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여기는 일목균형표의 또 기준선이고 추세선으로 본 지지선이 또 1860에 있기 때문에 1860에서 70선대는 1차 지지선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10월 한 달 동안에 놓고 봤을 때 중국의 긴축으로 인한 급락시의 저점을 따져봐도 종가상으로 1857포인트이기 때문에 1860에서 70포인트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경우는 기술적으로 추가 하락의 폭이 크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재료 측면을 한번 봤을 때는 좀 타이밍이 약간 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미국 선거하고 FOMC 회의를 지나면서 안정이 기대되고요. G20 회의가 또 11일부터 12일까지죠. 결국 이러한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좀 시장이 안정되고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벤트를 지나면서 시장이 한 번 더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현금 보유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1회 선거 결과 한번 보시고 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FOMC 회의 결과 이후로 유동성 공급이 설마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해도 또 넘어서도 결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투자자 수급 변화를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수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무릎을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무리해서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서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이에 따라서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은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2,900억가량, 거의 3,000억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120계약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 시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현재 6,400억가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백워데이션 상태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러면은 외국인 쪽에서의 그 차익 거래를 통한 순매도 가능 금액이 약 3조 가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그 흐름 자체는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악재가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중간 선거 11월 2일 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집권당의 약세,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증시로의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11월 4일 날 있죠. 이제 연준이 회의 결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그 수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유동성을 어느 정도 풀 것이냐가 이제 상당히 좀 관건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다음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유동성을 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위안화를 지금 절상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압박을 지금 넣고 있는 그러한 미국이 자국은 다시 달러와 약세로 이제 그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조금 모순적인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준이가 이제 발표를 하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규모,
이러한 부분이 현재로서의 시장 약세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중장기 롱텀으로 가지고 가던 그 외국계 펀드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 모멘텀 플레이어들의 이제 어느 정도 이 매도 욕구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수급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파생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여전히 시장의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과의 차이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백오데이션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는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그 매도 물량 특히 투신권의 매도 물량도 여전히 매도 쪽에 이제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이 능동적인 흐름을 수급 행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일단은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를 갖다가 순매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저점 매수 밑에다가 받쳐놓는 그런 매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흐름에서 하나의 그 매수 주체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이제 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이제 다음 주 기관들의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매도 쪽이고 개인 쪽은 매수가 되겠지만은 이 하방 쪽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보수적인 하나의 박스권 하단부를 만들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일정 수준 기술적인 하락 부분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려면 어느 정도 이 1850선 부근까지의 하락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열어놔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쪽도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는데 다음 주가 되면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수급 상황에 대한 전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불확실성 제거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이 다시 재상승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우리 국내의 악재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망 자체, 업종별로 전망 자체는 계속해서 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전망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쪽이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조선, 중공업 그러한 쪽의 그 업황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의 그 이 동향, 경기 동향, 경제 그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소비가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상으로 급격하게 우려를 하시면서 매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시킬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쪽에서의 두 가지 악재, 연준위의 양적 완화 이러한 부분과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시장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후반 정도, 이 수요일 정도가 이제 그 연준이 발표이기 때문에요. 금요일 이후로 해가지고 그 다다음 주부터는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 투기적으로 접근한 그 지금 선물 외국인 매도 포지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락을 한 이후에 투기적으로 다시 청산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그 관심 종목군들 흐름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한국 타이어였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이 코롱인더, 그리고 수요일이 대림산업, 전일에 LG화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타이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를 31,000원에서 31,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는 왔습니다만은 지금 손절 라인을 3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3만 원 부분이 이제 무너졌죠. 이 3만 원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현 시점에서 이 종목 자체가 눌림목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 쌍바닥 형식의 흐름,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현 상황에서 눌림목 이후에 나타나는 시간 조정상의 하나의 박스권 이 횡보 장세,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3만 원이 이탈을 하면서 차트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탈을 하면서 오늘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단순 60일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시점 전체적인 이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빠지는 우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악재들 때문에 어느 정도 비정상적으로 한번 언더슈팅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8,000원까지 빠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현금 확보를 하고 추후에 바닥권에서 진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코오롱 인더죠. 이 종목도 이제 10월 27일 날 고점 형성을 했습니다. 74,200원 고점 형성한 이후에 좀 살짝 단봉 형식으로 이제 3일 정도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시한 손절가가 7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7만 원 부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코오롱 인더의 차트 흐름 자체가 5일선을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상당히 강한 추세의 종목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5일선을 하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을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기술적으로 이 패턴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5일선이 깨지게 되면은 그 아래까지 재차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나타나는 횡보 국면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간을 전략하는 차원에서 짧게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것이 좋은 그러한 종목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코오롱인더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67,500원까지 한번 이 매수가를 노려봄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7만 원 부근에서 현재 수준에서 지금 손절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대림산업이 되겠습니다. 대림산업 오늘 밑꼬리 달고 93,100원의 현재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91,000원에서 92,5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충분히 그 가격대는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음봉 2개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평행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점을 낮추는 그러한 흐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를 하시면서 이 목표가 11만 원까지 유지를 갖다가 계속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손절가는 88,000원을 말씀을 드렸죠. 88,000원 부근은 일단 이 종목의 추세 라인 자체는 이 과거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20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지와 상승을 반복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LG화학 전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매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목표가 41만 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3만 원, 21선과 그리고 61선이 위치해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 라인을 좀 지켜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급등주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화승 RNA인데요. 화승 RNA 오늘 큰 폭 조정 들어오기도 했지만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현재 주가 수준은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다는 점에서 뭐 큰 폭 조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보유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고 35,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쭉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저점이었던 그런 그 지지라인 부근 29,000원 부근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산중공업은 좀 아쉽게 일단 9만원 안착이 됐다가 바로 깨버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린 89,000원을 깨는 모습이 나와서 일단 손절로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도 9만원에 안착한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좀 눌리는 다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처리하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메디포스트였죠. 자, 메디포스트도 최근에 박스권 돌파 후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플러스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46,000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오늘 장중 저점이 뭐 4만원도 깨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주 견조한 흐름이 향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일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역시 1% 이상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보유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가격 26,500원 정도를 제시해드렸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26,500원의 목표가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혹시 밀린다면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렸던 23,750원 전일 아침 시초가가 되겠죠. 뭐 이런 구간은 거의 깰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쭉 밀고 가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 이 급등주 저희가 살펴봤었던 이 관심 종목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거기에다가 매수 시점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 그리고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30포인트 넘게 장중에 빠지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금요일이라고는 하지만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럴 때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금일 한솔그룹의 이제 건설 회사죠. 한솔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얘기들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꺾였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큰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상승 방향이 맞다라는 점에서 지금 하락이 나올 때마다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기를 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대로 오늘 심기현 전문가께서는 처음으로 저희 라스트 항공전략에 출연을 하셨는데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좀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인사도 살짝 좀 해주시고요.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코멘트 좀 달아주십시오. 예, 우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은 금요일이면서 또 이제 10월을 마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 11월 달은 아직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정에 대한 좀 그런 불안감이 좀 큰 달입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도 좀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말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연 실적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요소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은 조금은 좀 조정이 가능한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연말 이후에 이제 12월 달 그리고 1월 이런 1월 효과라든가 이런 연말과 연초가 될수록 주가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시고 네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좀 관망 자세로 유지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간혹 가다가 좀 낙폭이 있을 때 조금씩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좀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종목별 접근 전략은 또 따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분석도 함께 내려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한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46,5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권영문 과정과 함께 한화 상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최근에 검찰 수사와 함께 이슈가 된 종목인데요. 태강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수사와 함께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빠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회사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지주사 가치 재평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가 빠지는 기회를 활용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준 가격은 하나 설정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1,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검찰 수사 이후에 좀 더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좀 투명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실 것이라는 걸 기대해 본다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이 기회에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46,5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비중은 한 30% 말씀하셨는데, 네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41,5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가격 정도도, 분할해서 매수 들어가기에 무방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손절 가격 41,500원만 유념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좀, 나름, 한화 같은 경우도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형주가 좀 정신없이 내리고 그러면 상당히 불안한데,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한번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매수, 좋다라고 판단되는데, 네네. 일단은 41,500원 부근에서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규 네. 매수하시는 분들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일정의 지지선 41,500원 세로 말씀해 주셨나요? 네. 그래서 한번 잘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화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원양자원,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11,0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시는 상황인데 중국 원양자원도 상당히 급속도로 올랐거든요. 예, 중국 네. 원양자원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한 이슈는 역시 중국 관련주들입니다. 네네. 그 중국 관련주 중에서 이 중국 원양자원은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이 중국 원양자원은 선박이 한 10여 척 더 늘어남으로써 어획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획하는 방법에 있어서 되게 친환경적인 그런 기술로서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고 또한 구국 기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그런 기업이고 또한 이제 중국주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심은 중국 관련 주들에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중국 원양자원은 실적이라든가 그런 성장성과 그다음 테마성 모두 겸비해갖고 큰 폭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수익 구간이시지만 조금 더 갖고 가셔갖고 조금 극대화된 수익을 누리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제가 권영문 과장께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중국 관련주들 쪽으로는 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그 중국주 중에
서도 뭐 중국 원양 자원은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져갈 그런 종목이라고 여겨져 있고 뭐 중국 원양 자원 말고도 다른 중국주 그런 많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중국주 접근을 하신다면은 향후 1, 2년 안에 큰 폭의 상승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래도 목표가 구체적으로 세워진다면은 투자자들 접근하기는 더 쉽겠죠. 어느 정도 선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연말까지는 한 15,000원까지도 충분히 네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 15,000원 정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담 요청을 하신 분께서는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도 적당하고요. 예.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중국 원양자원 살펴봤고요. 문자가 왔는데, 두 종목을 한 번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빅솔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코오롱 건설에 대한 그런 내용도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빅솔론 6,24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코오롱 건설은 4,4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30% 보유하고 계시는데 19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단기 매도는 또 언제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빅솔론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빅솔론의 사업 영역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사업체용 프린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죠. 쉽게 말하자면은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영수증에 이제 찍히게 되는 그런 그 프린터를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빅솔론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뭐 9월 들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오름세가 좀 뚜렷해지면서 좀 이격까지도 좀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상승세는 좋지만은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장기 투자자냐 아니면은 단기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좀 대응 방법이 틀려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이격이 과다한 거에 따른 어느 정도 이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자시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그 수주 모멘텀 부분들도 그 하반기에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조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오롱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솔건설의 어떤 워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중형 건설업체들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6.6%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비중 지금 30%에 4,400원 매수 단가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뭐 주가가 더 하락 조정을 겪는다라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익 실현보다는 매수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네네. 4,500원 이하에서 한번 그 비중을 좀 늘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코오롱 건설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어느 선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최근 들어서 뭐 주택 가격 주택 건설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바닥은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7,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그 중기 이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7,500원 선을 말씀해 주셨고 비중이 지금 30%니까 3,500원 선은 추가 매수를 한다면 한 10에서 20% 정도 더 담으면 되는 건가요? 네, 한 50% 정도까지는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건설 상담 저희가 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한솔 홈데코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한솔 홈데코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갑자기 하한가로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 원인을 좀 분석해달라고 8502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한솔 홈데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지금 한솔건설은 이제 워크아웃 때문에 이런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한솔혼대코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G20을 앞두고 많은 일반 투자자들께서 많이 투자를 하신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들의 지금 걱정이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한솔혼대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솔건설의 그 워크아웃이라는 이슈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 갖고 이 주가 또한 상당히 급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지금 당장에 어떻게 손실을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주말 동안에 이 한솔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판단 이후에 월요일장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한솔혼대코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으로 상당히 이제 테마성을 불어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솔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쪽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월요일 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투자 관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별도의 액션을 취할 필요 없이 조금은 기다려라. 예, 지금 뭐 하한가에서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은 좀 지켜보시고 주말 동안에 한 번에 그런 정보를 좀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 자체를 뭐 당장 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예, 이거는 뭐 워낙 이슈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갖고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이슈를 확인한 이후에 테마성이라든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이슈를 얼마 정도 희석이 되는지 판단 이후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월요일장이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월요일에 한번 상황 보시고 저희에게 문자 다시 한번 남겨주십시오.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심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솔홈대코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프롬30를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4,935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수량은 10%입니다. 이분께서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오늘 4.2% 급락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3,920원입니다. 이분께서도 손실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그나마 비중이 10% 정도로 작다라는 게 조금 위안이 되는 상황인데요. 4,935원 정도라면은 일단은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은 시기는 이미 놓치신 것 같습니다. 하나 기준 가격을 좀 설정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3,450원이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홀딩 하시면서 좀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준비 중인 사업이 디램 테스터기를 준비를 중에 있는데 아직 출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향후에 어떤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최근에 좀 중기적인 흐름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하반기 연말로 들어서면서 과연 그 부분이 가시화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회사 중에 아이테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 지분법 손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인데 내년에 상장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분이 좀 축소가 되면서 그 부분은 그 좀 내년에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지금 나와 있는 변수로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많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3,450원이 만약 깨진다라면은 그 일단은 10% 비중이라 하더라도 그 손절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저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대로 좀 가져가시는 게 낫겠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30 저희가 상담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광명전기 심기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현재 담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도 좀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 그래도 오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뭐 이런 장에서 지금 받쳐준다는 건 어느 정도 좀 그 지지선이 상당히 견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약간의 그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지금 뭐 21선을 기반으로 해갖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에서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 자체가 반등이 이루어진다면은 더욱더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상당히 좀 기대감이 강합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손절하지 마시고 이 지지선이 정확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상을
시장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이 확보되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은 2,000원 넘어서도 2,4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좀 관망하시면서 수익이 나실 때 좀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명전기까지 한번 저희가 상담을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전문가가 직접 갖고 나오신 이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문 과장과 함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전주에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전주에 정확하게 16,100원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한번 매수 기회를 줬었죠. 매수 기회 주고 난 다음에 상승 터닝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의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해외 시장에 대한 그런 실적 개선 추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호적인 수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국 시장의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근데 향후에 이 중국 시장이 과연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지는 제가 네네. 표로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예상 매출액 추정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거를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800명을 교육을 했는데요. 계속 연마다 한 800명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매출액에 영향 미치는 부분이 맨 밑에 칸에 보시다시피 매출액 뭐 한 50억 가량, 그 다음에 2009년도는 거기에서 한 더블 정도 늘어난 한 85억 가량,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한 50% 정도 더 증가한 158억 정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임플란트 시술의 교육이 해마다 교육 인원이 늘어날수록 그 누적 인원이 결국에는 매출액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좀 중기 이상으로 보고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전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매수가는 1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17,000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온다라면은, 크게 지금 가격과는 차이는 없지만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1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주에 비해서 전주와 조금 다르게 15,7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5,700원이 깨진다라면은 이러한 상승 추세가 좀 탄력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손절가 꼭 지켜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랑 손절가는 조금 바뀌었어요. 15,700원 선으로 조금 손절가가 위로 올라왔네요. 네. 손절가랑 네. 매수가랑 바뀌었었죠. 네, 매수가도 좀 상향으로 해서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목표 가격으로는 19,500원 선을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권용문 과장의 관심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심기원 전문가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갖고 온 종목 기아차를 갖고 왔습니다. 네네. 기아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그런 종목이고, 아주 대세 상승의 그 기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먼저 기아차는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러한 대세 상승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이 기아차 주가에 상당히 그 영향력이 많이 주는데, 사실 기아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은 좀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많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높은 가격이지만, 네. 지금 가격은 결코 1년, 2년 뒤에 볼 때는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중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총 판매된 자동차 그 누적 판매 대수가 한 1,700만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년 만에 다
판매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의 사람들은 자동차 소유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사실 그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차종은 이 준중형 차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뭐 벤츠라든가 이런 BMW 고급 세단들은 이러한 차종에는 상당히 약한 면을 보이고 있고 일본 업체들이 이러한 그 차종에서 상당히 강한데 최근 엔구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서 이 기아차는 독점적인 그러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에서 있어서 이제 기아차가 사실 예전에는 디자인이 조금 안 좋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K5라든가 K7을 기점으로 이제 디자인은 기아차가 선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면에서도 수요층이 두텁다는 것을 뭐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단기적으로도 한 5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3만 원은 제가 손절 라인을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매수가, 목표가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부탁드리죠. 예, 매수가는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그 메리트는 있는 가격이고요. 뭐 하락할 때는 만약에 내일장 하락하신다면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되시는데 뭐 언제든지 지금은 매수하셔도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그러면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 뭐 중장기적으로 2년 보신다면 10만 원까지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기아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동시효과 맞이했고요. 코스피가 1.2% 급락하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